40 넘어 캐나다에 건너와 살고 있는 켄준마입니다. 요즘 상황에서 캐나다 생활을 다 접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좀 함께 고민을 해본 결과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었지만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경제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장기 불황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캐나다 경제도 예외는 아니겠죠.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들 얘기를 하고, 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진 그 이태원 클럽 대규모 재확산을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캐나다 일부 주들이 5월 중에 경제 재개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을 보면서 배워야 한다, 뭐 이렇게 막 뉴스에 써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캐나다 이민 정책이 폐쇄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간의 규제 같은 거는 있겠지만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장기적인 정책을 말하는 거죠. 이민자 없이는 캐나다 경제가 어렵다는 거를 정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노령 인구에게 제공하고 있는 연금이나 복지 뭐 이런 거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그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정부도 잘 알고 있어요. CIC 뉴스에 보도된 걸 보면 캐나다 이민성 장관이 최근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 경제가 이민자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인 이민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 번째,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국가를 불문하고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 사시는 그 유튜버 분들 다른 채널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나만 혼자 느끼는 거는 아니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남아서 버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자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에 있어서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점수 경쟁을 하는 이민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저의 내피셜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런 어떤 현재의 상황, 이런 것과는 별개로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보면 영주권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애들 유학만을 목적으로 단기간을 계획으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그냥 예정보다 일찍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접고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대학까지 보내겠다, 이렇게 장기적인 분들은 뭐 임시로 한국행을 하시기는 하지만 다 접는다는 생각은 물론 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렇게 여기 캐나다 생활을 다 접어야 되나, 다 정리해야 되나, 집이랑 차랑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어쩌고 하지만 이렇게 남아 있어야 하나,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영주권에 관심은 있으나 준비를 아직 시작도 안 하신 어정쩡한 상태의 분들이에요. 캐나다에 몇 년을 계셨든 그냥 언젠가 영주권도 땄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제 생각만 가지고 애들 그냥 학교만 보내고 계셨던 분들인 거죠. 영주권 준비가 이미 시작되신 분들, 그러니까 칼리지를 이미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는 거를 고려하시는 경우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음 학기 수업 걱정, 졸업 후 취업 걱정, 이런 거를 오히려 하시지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영주권이 마음에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시작을 아직 안 하신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셨다든지 뭐 이런 직접적인 액션을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민에 대해서 조금 의지가 좀 확고하신 분들은 갈까 말까를 고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9월 학기에 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캐나다 분위기가 그때는 어떨까, 나아질까 걱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시죠. 이분들의 고민은 가야 하나 접어야 하나가 아니에요. 아직 한국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거를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미 캐나다에 와 있기까지 하고 살아왔는데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본인 마음에서 좀 무엇이든 간에 포기해야 할 핑계를 찾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고민을 하다가 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은 다음을 기약하자 뭐 이렇게 하고 철수할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커요. 이제 코로나 여파가 단지 이제 전염병의 확산 뭐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경기 불황 이게 2, 3년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한국에 가 계시면서 캐나다 뉴스를 접한다 그러면은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릴 게 뻔하죠. 뭐 실업률이 늘었다, 뭐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었다. 이제 뭐 미국이 그렇게 될 게 이제 좀 예정된 그림이기 때문에 캐나다도 뭐 비슷하게 가겠죠. 코로나 여파가 지금 실물 경제로 주는 타격이 아직 이렇게 수치화돼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갔을 때 취업이 어렵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제 미루게 될 거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그때는 아마 본인 나이가 많아져서 자신이 없어지실 거예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뭐 경기 뭐 이런 이유들로 미루신다면 아마 다음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없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는 걸로 결론이 나시는 분들은 뭐 칼리지를 가시든 뭐 그 최대한 빨리 이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액션을 당장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영주권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신 게 있다면 그 다음을 걱정하시지 돌아갈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실 그거는 조금 적을 것 같은데, 다 접고 돌아갈까 계속 남아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는 거는 시작하신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작을 왜 아직까지도 안 했는가 하는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왜 서둘러 시작을 안 했냐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태까지 그 많았던 시간 동안에 시작도 안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딱 선뜻 행동하게 걸리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 뭐 타국에서 생활할 자신이 없든 나이 드신 부모님 걱정이었든 뭐든 간에요. 이민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동경을 품었다가 포기하고 그냥 한국에 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포기하고 깨끗이 마음을 접기에는 뭔가 내가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 라는 그 스스로 느끼는 그런 패배감이라든지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항상 뭐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막 노력하고 막 이런 삶이 바람직하다고 너무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막 배워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선택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패가 아니고 선택인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가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포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이라면 그거를 그 당사자인 여러분 이외에 그 선택이 뭐 어떻다 이렇게 함부로 감히 판단하거나 평가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그게 누구에게 뭐 이렇게 비난받거나 뭐 평가받거나 그럴 만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의 이야기가 캐나다에 남아야 되는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